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로블록스를 이용한 건축물 모델링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로블록스를 이용한 관광 가이드 제작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 가이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할까요? 한번 게임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실행하고요. 자, NPC를 누르면요,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요, 다양한 것들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NPC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로블록스의 NPC 제작 방법을 실습을 해볼 것이며, 관광 가이드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안녕. 우선 건물 안쪽에 들어가면요, 이 NPC가 있고요. 제가 이 캐릭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도구 상자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도구 상자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도구 상자는 어느 위치에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왼쪽에 도구 상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한번 위치를 바꿔서 이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을 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신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로 검색을 했는데 마땅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아서 롬으로 검색했더니 바로 아래 보면 이 듀크,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최대한 고풍을 살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가지고 왔고요. 위치를 이동해서 바닥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앵커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이 NPC는 앵커를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앵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돌 해주시고요. 충돌 안 해놓으면 NPC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 NPC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말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듀크, 이 캐릭터에서 보시면요, 쭉 내려가 보시면 무엇이 나올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듀크 캐릭터에서 쭉 아래를 보시면요, 어디 봅시다. 셔츠, 애니메이션, 햇 있고요. 케이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다 모여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에 헤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소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헤드를 클릭해 주시면요, 보시다시피 이 듀크란 캐릭터에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서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헤드를 찾으셨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다이얼로그를 눌러주십니다. 다이얼로그는 이 검색창에 D라고 눌러주시면 D로 시작하는 컴포넌트들이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다이얼로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이얼로그 추가되었죠. 다이얼로그 보시면요, 속성에 보면은 in use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래야 작동이 됩니다. 처음 이니셜 프롬프트는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떤 대화 문구를 넣을지를 입력해주는 칸입니다. 저는 당연히 관광 가이드이기 때문에,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라고 그냥 간단히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굿바이 다이얼로그는 내가 NPC와의 대화를 끝내고 나서 어떤 대사를 할지 입력하는 난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라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거는 처음 대화과 끝 대화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응답, 즉 질의에 대한 속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다이얼로그를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다이얼로그 초이스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초이스는 말 그대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유저 다이얼로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자, 네이버에서 저는 파르테논 신전을 찾았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을 찾았고요.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은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고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르테논 신전에 정보를 묻고 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창을 반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일 브라우저는 장점이 읽기 모드를 지원합니다. Alt키와 R키를 눌렀더니 읽기 모드가 됐네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로부터 어떤 질문을 추출해낼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로부터 어떤 정보를 말해주면 좋을지 찾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설명문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그리고 전달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요약을 해서 재구성할 수 있을지 스스로 게임 제작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활동은 사회 역사 수업뿐만 아니라 국어 수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여기서 어떤 질문과 응답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메모장에 작성을 해보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질문을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찾아서 그대로 복사 붙여놓습니다. 참고로 이다라고 끝이 나죠. 있다, 이다 이런 거든요. 메모장에 컨트롤 키와 H키를 눌러서 바꿔주면 됩니다. 하였다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바꿔주면요. 이렇게 끝을 있습니다, 몸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미가 종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나씩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다이얼로그 초이스 첫 번째 질문. 이 건축물이 탄생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자, 복사해서요. 유저 다이얼로그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자, 메모장에 여기 답 있죠?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얼로그에서 추가 버튼으로 다이얼로그 초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유저 다이얼로그에서는요. 이 건축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거기에 대한 답으로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붙여넣기 해주고요. 다이얼로그, 자, 세 번째 다이얼로그 초이스. 이 건축물은 언제 완공되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3개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응답까지 다 입력을 하였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흔들리네요. 자, 아마 이 캐릭터로 인해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분명히 앵커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죠. 자, 앵커 활성화 시켜줍니다. 다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리죠? 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건축물이 탄생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언제 완공되었냐를 물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 파르베는 신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로블록스를 이용한 관광 가이드 제작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대화 방식뿐만 아니라 자, 이 파르테논 신전 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미지를 직접 넣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저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파르테논 신전 위치 이미지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캡처를 먼저 시작할게요. 자,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캡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으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툭툭툭툭 소리는 좀 거슬리네요. 자, 아이고, 이 NPC가 아마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PC는 고정되어 있네요. 자,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자, 아무튼 자,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 이미지 관련되어 사진이 붙여 있으면 좋겠죠. 액자처럼. 그러면 파트를 눌러서요, 블록을 눌러줍니다. 자, 블록이 보이죠? 자, 블록을 살짝 당겨주고요. 크기를 크기를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쭉쭉쭉쭉 쭉쭉쭉쭉 네,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얇게 액자니까요. 이렇게 놓고요. 위치도 벽에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충돌을 할 수 있게 해서요. 여기까지 가면 나오질 않네요. 자, 여기까지. 자, 벽에 붙여서 이 액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재질은 무엇으로 할까요? 나무로 할까요? 색은 갈색으로 할까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나마 이게 괜찮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겁니다. 자, 이거죠. 이름을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픽처라고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보기에서 에셋 관리자를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에셋 관리자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셔서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을 했었죠. 그 이미지를 우선 가져와야 되는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자, 파르테논 신전을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성공했네요. 자, 가져오기 성공했고요. 여기 잠시만요. 방금 보였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 가져왔죠. 그러면요, 이 픽처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바로 데칼입니다. 자, 데칼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렇게 주황색 테두리가 보이죠. 이쪽 면에 사진이나 그림 파일이 장식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데칼을 눌러주시고요. 데칼에 쭉 내려다 보시면요, 텍스처가 있습니다. 텍스처를 클릭해 주시고요. 파르테논 신전을 클릭을 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액자에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게임을 시작하면 이 안에 들어와서 NPC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이 사진 파일을 보면서 파르테논 신전의 위치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뜻은 사회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사회시간, 특히 역사 공부를 할 때 건축물을 불러오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모델링을 해도 되겠죠. 모델링한 건축물 안에 이렇게 그림 파일을 넣어주면요, 학생들은 게임,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박물관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벽면에다가 이런 액자를 여러 개 만든다면 나만의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블록스를 이용한 관광 가이드 제작하기를 끝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도 드디어 코딩에 들어갑니다. 우리 마인크래프트는 블록 코딩 방식으로 하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텍스트 코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블록스는 블록 코딩은 아직 없고요. 텍스트 코딩으로 여러 캐릭터들을 움직이고 게임과 미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루아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파이썬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제 루아는 저도 로블록스에서 처음 접한 언어인데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코드는 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코드를 복붙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코드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밥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코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로블록스 게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